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여유롭고 말끝마다 다 잘 될 거야 하는데 막상 새벽 3시 혼자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20살엔 나중에 할게 라고 미뤘고 30은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달랬고 40이 되어서야 해볼까 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지만 50이 넘으면 진작 할걸 하며 가슴을 칩니다. 이 쳇바퀴 왜 이렇게 멈추질 않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심리학에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마주치는 3가지 현실, 그리고 인생의 고수들이 그 현실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아주 솔직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삶의 지혜를 채워드리는 심리학 놀자입니다. 오늘 영상 스크롤 내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알면서도 반복하는지, 왜 후회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지, 그 뿌리에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커피 한 잔 내려서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심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돈 이야기입니다. 가진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평생이 힘들고 허세는 잠깐이지만 빚은 오래 간다는 말 다들 뼈저리게 아시죠? 그런데 왜 알면서도 자꾸 남의 눈치를 보며 지갑을 열게 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가 발표한 사회 비교 이론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나의 가치를 매길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비교로 내 위치를 파악하려 합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문화에서는 이 비교 심리가 거의 생존 본능처럼 작동해요. 문제는 이 본능이 통장 잔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52살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소기업 부장으로 퇴직하고 작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나 차리셨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대출 갚고 나면 빠듯한 게 현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가 새로 뽑은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는 걸 본 거예요. 친구들이 와 하며 몰려드는 그 순간 김 사장님 가슴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것이 확 솟구쳤습니다. 나도 왕년엔 저 친구보다 잘 나갔는데 지금 내 차를 보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그 불안감이 뇌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다음 달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고급 외제차를 계약해버렸어요. 처음 동창회에 차를 끌고 나갔을 때 김 사장 사업 잘 되나 보네 하는 말에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기쁨은 딱 3달 갔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할부금, 보험료, 밀리기 시작한 월세. 새벽마다 차 안에서 혼자 한숨을 쉬고 아내에게는 말도 못한 채 속만 시꺼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김 사장님이 빠진 이 함정, 바로 남 눈치 보기가 만들어낸 허세의 늪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한 수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순간을 어떻게 넘길까요? 그들은 타인의 인정보다 내 통장이 주는 진짜 안정감을 선택합니다. 심리적 전환점은 딱 하나예요. 타인의 시선에서 내 내면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 누군가 겉모습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그건 내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야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물건을 사기 전 3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나를 위해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건가? 남 신경 끄기.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재테크입니다. 2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막상 젊을 때는 몸 챙기라는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인지신경과학자 탈리 샤롯은 이것을 낙관주의 편향이라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나쁜 일이 다른 사람에겐 일어나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아무리 암 발병률이 높다고 해도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며 넘겨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55살 이 여사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억척스럽게 가족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우리 시대 전형적인 어머니십니다. 남편 챙기랴, 애들 학원비 대랴. 정작 본인 몸 아픈 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가끔 속이 쓰리고 피곤해도 갱년기라 그런가 보다 하며 약국 소화제로 버텼습니다. 친구들이 건강검진 좀 받아보라고 하면 병원 가면 괜히 없는 병만 만들어내.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챙길 거야 하고 웃어 넘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핑 돌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방치했던 작은 염증들이 심각한 만성 질환으로 자라 있었어요. 병상에 링거를 맞으면서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남편과 자식들을 바라보다가 이 여사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쓰러지면 가족을 챙기는 것도 다 끝이구나.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 대신 지켜주지 않는구나. 나를 지키는 건 결국 나뿐이라는 사실. 낙관주의 편향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뇌가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에요. 하지만 그 본능이 정작 진짜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수들은 이 편향을 압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흘려 넘기지 않아요. 지금 당장 달력을 펴세요. 한 달에 하루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는 날에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그날은 밥 걱정도 하지 마세요. 좋은 거 드시고 천천히 걷고 그냥 푹 쉬세요. 내 몸이 건강해야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은 가장 아프고 가장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말. 남 탓하는 순간 내 인생은 멈춘다는 말.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기대를 걸고 가장 깊이 상처받을까요?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중년기의 핵심 과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다음 세대, 특히 자녀를 통해 확인받으려는 강한 심리적 욕구,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이 대신 이뤄주길 바라고 내 희생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깊은 침체와 분노에 빠집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박 부장님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본인은 못 입고 못 먹어도 아들은 유학까지 보냈어요. 마음속에는 하나의 완고한 각본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으니 아들은 당연히 좋은 직장에 들어와 효도할 거야. 그런데 귀국한 아들은 대기업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친구들과 스타트업을 하겠다며 밤낮 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박 부장님은 속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렇게 철이 없으니까 그 모양이지. 다 내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집안엔 매일 큰 소리가 났고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박 부장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해요. 그런데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거고 제 인생은 제 거잖아요. 저는 제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 순간 박 부장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의 빈자리를 아들의 성공으로 채우려 했구나. 내 불안함을 아들 탓,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구나. 자식은 내 인생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 아이도 나처럼 자기만의 길을 걷고 싶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인생의 고수들은 압니다. 타인에게 거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밀려온다면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 하나가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남을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는 데 써보세요. 그 순간부터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질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대가 되어 뒤늦게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돈 좀 아낄 걸, 건강 챙길 걸, 남 눈치 보지 말 걸. 이 후회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심리학적 통찰을 하나씩 기억해 주세요. 허세라는 사회적 비교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덜 쓰기. 낙관주의 편향을 내려놓고 내 몸을 가장 먼저 챙기기. 타인에게 내 인생의 의미를 맡기지 말고 남 신경 끄기. 이 3가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후회가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나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참 잘 살아왔어. 그 한마디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공감 가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